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된 지 반년이 돼서 법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는데요. 이 국정농단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박 전 대통령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에 4월 17일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총 18개이고 거기에 적용한 법조 사실은 이제 7가지입니다. 조명은. 구체적으로는 18가지 혐의 중 11개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7가지 혐의는 이제 제3자 뇌물수수, 그다음에 뇌물수수, 제3자 뇌물 요구, 강요 미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형사소송법 제92조 1항에 따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이제 공소 제기, 즉 이제 기소한 시점부터 2개월입니다. 이제 다만 동조 2항에 따라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2개월에 한해서 또 2차로 갱신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 기간은 총 이제 6개월이 됩니다. 반년이군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는 10월 16일 1심 구속 만기가 되는데요. 이제 당초 기소할 때부터 이제 혐의 내용이 워낙 많았고 또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증거를 이제 모두 부동의함으로써 이제 소환해야 될 증인 수가 그만큼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구속 만기 전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주 4회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주 3회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이제 일부러 연기를 하는 거, 지연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구속 만기 시점이 이제 뭐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당초 제기됐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10월에도 무려 이제 27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는 도저히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 또 이런 점을 이유로서 이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이제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추가 구속영장이 나올 때 다른 혐의로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혐의로 이번에 요청이 됐습니까? 예, 그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이제 70억 원, 또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이제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해서 이제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 뇌물 혐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반박을 좀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그 검찰의 이제 추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은 이제 물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SK와 롯데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이미 뭐 신문이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제 차후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추가로 밝히겠다. 이제 어제 재판부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SK와 롯데에 관한 그 뇌물 사건에 관해서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 이게 이제 없다.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 여건, 즉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제 요건이 없다. 이런 점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구속 기간 안에 반드시 판결을 하는 것이 이제 사법부의 방침이고 태도입니다. 심리 중에 이제 구속 기간이 도구하는 것을 평소에 보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석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관행은 물론 이제 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뭐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하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해봤는데 어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법원이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재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른바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뭐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제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게 좀 이슈가 됐는데요. 예. 법조계에서는 사실 이게 엄청난 과오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에 따른 7일이라는 항소 제출 기한을 넘기고 예. 이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항소 이유서 제출은 이제 원래 이제 불변 기간입니다. 예. 따라서 이를 놓치게 되면 뭐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제 항소 기각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재판부가 이게 예외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 네. 이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일단 이제 예외를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항소를 바로 기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직권 조사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겠다. 예외를 인정했군요. 예. 그래서 이 뜻은 이제 김 전 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항소 범위를 이제 범위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이 부분이 어떤 항소 사유가 있는지를 예.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찌됐건 김 전 실장 측에서는 어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사람에게 참 흔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혁 변호사였습니다.